네, 반갑습니다. JTB 뉴스 유튜브 여의도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화면으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또 직접 뵙고 방송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오늘 권 부장님 뵈니까 훨씬 더 산뜻해 보이고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관위가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를 꾸려가지고 지금 19일까지 이제 열흘간 활동할 예정인데요. 철저한 좀 진상규명을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뭐 지금 파장이 워낙 크니까 열심히 조사는 하시겠지만 내부 협조가 과연 원활히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선관위가 아시는 것처럼 그들끼리 뭔가 끈끈이 뭉치면서 서로 돌봐주는 이런 걸 좀 봤잖아요. 뭐 자녀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고 일부 세력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또 일으키는 걸 보면 조직 내에 이제 큰 결함이나 또 이상한 어떤 그 관행이나 태도 같은 게 있는 건데 결국 외부 위원들이라는 게 선관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아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부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진상에 더 쉽게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런 협조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도 이제 27, 8명 정도로 해서 꾸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그럼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밝혀야 하고 의원님도 뭐 수사 경험이 좀 풍부하시잖아요. 의원님이라면 좀 어떻게 수사를 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말씀처럼 자체 진상조사라는 게 한계가 예상되는 면이 있으니까 수사는 일단은 업무 과정의 프로세스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누가 이런 결정을 했고 왜 이렇게 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다른 난맥상들이 막 있고 더 지금 어이없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데가 처음에는 뭐 서울에 몇 군데인 줄 알았다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왜 한 번에 파악되지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또 나오는가. 그러면 결국 누가 봐도 이게 업무 처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직무유기 혹은 어떤 부분에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업무가 이상하게 변경된 데는 무리를 한 어떤 그 주요 직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점들까지 다 살펴지겠죠. 이게 범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넘어서는 결과를 수사하는 걸로 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합동수사본부도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황당해 하시니까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뿌리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경 합동수사하고 또 별도로 국민의힘이 특히 장동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이 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민주당도 뭐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가다 보면 또 특검으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국회 국정조사도 할 것 같고요. 그건 국회는 이제 그게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 이러저러한 조사 결과 발표로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시면 그거야 특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쟁점으로 야당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그간에 자기들의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이 맞았다라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함께 있지만 뭐 그렇다고 여당이라고 해서 무슨 선거에 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런 거는 뭐 정치 쟁점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말하자면 사실관계가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예. 방금 국정조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힘 일부에서 보면 뭐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도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겁니까?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질 합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가지고 좀 국정조사 특위 꾸리는데 합의가 좀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정치 공세 아닌가요? 그 김재섭 의원도 제가 알기로 법대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 당대표 장동혁 씨도 나름 법조인이잖아요. 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건 초반부터 대통령을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근데 헌법 체계를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선관위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무슨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선관위 업무를 이상하게 마음대로 그냥 부실하게 하라고 했다는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도대체 졌는지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도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믿는 건지 잊어주기를 기대하는 건지 하여튼 너무 좀 어이없는 얘기라서 자꾸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겉으로만 진상규명과 뭐 국정조사를 외치고 실제로는 그거를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혼란시키고 그냥 그 정치 쟁점으로 삼아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해야죠.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설명을. 왜 여기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 다음으로는 신의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의 직장 하면은 국책은행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도 그에 못지않은 신의 직장이더라라고 지금 국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또 하나 개표 결과까지 잘못 입력했어요. 예.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병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감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을 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갑 중에 갑인 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개판을 쳐도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든 간에 사실 은폐하고 나중에 다 선거 끝나고 나서 아 이거 잘못됐는데요 조용히 정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했다는 게 단지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의 그런 투표용지 논란 외에도 여러 가지 실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잘하는 기관이라면 사후 처리도 매우 깔끔하고 사실은 제대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이런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미진하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란 일인 겁니다.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사고는 많이 쳐봤는데 사고를 제대로 수습해본 적이 없는 무능한 무책임한 기관이라는 게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선관위에서도 보면은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집계에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렇고 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득표수가 사실은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 송파구 사태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에 선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계속 파헤치면서 지금 단독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거든요. 매일 나옵니다. 거의 네, 뉴스가. 그러니까 송파구 집회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된 거잖아요. 내가 찍은 사람들이 그 찍은 표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거의 투명성을 어떻게 신뢰를 하며 특히나 K민주주의에 얼마나 쪽팔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상당히 있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인쇄 종이 남으면 폐기하기 어렵고 또 남은 투표용지 가지고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투표용지를 60% 그동안 인쇄하던 거를 예. 50%만 인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보면 송파구에서도 그렇고 50% 인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남는 지역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뭐 4만 장이 남았다면서요? 예, 남는 예. 것들이 있으면 부족한데 빨리빨리 보내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오후 4시부터 투표용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왜 60% 충분히 찍다가 50%로 찍게 됐느냐. 그 의사결정 과정도 내부에서 선관위원들이 있잖아요. 9명의 선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 안 되고 그냥 사무총장이 정리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선관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상당히 위원들한테 패싱을 당했고 9명의 선관위원들 중에서도 상근이 1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들 알바하고 있는 거 파트타임.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대법관 예.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나의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와갖고 회의만 하고 도장만 찍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관위에서 보고하는 그대로 거의 패싱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예.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무언의 그런 압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알려고 예. 하면 나중에 또 그 사람 또 임명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옛날 전 위원회 증언으로 의하면 조직 운영도 엉성하고 이거 좀 의사결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더니 사무총장이 편하게 지내다 조용히 나가시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조직으로서 친인척 채용하고 짬짬이 그런 조직 운영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뭐 최근에 많이 드러나긴 했죠. 친인척 채용도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일을 잘한다. 그런 변명으로 해가지고 그때 말이 23년도에 됩니까? 질타를 받았었고 와.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휴가를 언제 쓰나 데이터를 뽑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만 선거 때만 100명, 200명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내는 누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폭발한 거 아니에요.
휴가 다 쓰고 정작 예. 선거 때는 그 지방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개고생했는데 그러니까요. 동주민센터에 그런 직원들이 다 동원돼갖고 현장에서 하고 예.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의 오거나이징과 시스템을 세팅해야 되는 선관위원들은 아 선거 때네 바쁠 것 같다 휴가 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평소에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출퇴근만 하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유권 해석 같은 거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해도 되나요? 현수막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이런 워딩 써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유권 해석만 하고 있으니 사실은 비판하는 거는 그동안의 정치권과 그리고 선관위가 서로의 공생관계 아니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국민들이 또 분노한 거는 예산이 갈수록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더 일을 꼼꼼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번에 투표용지 관련한 예산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라갔죠. 그러면은 투표용지의 질이 좋아진 건가요? 양은 줄어들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전북 교육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개표 잘못됐다는 게 제3투표소를 지금 결국 2번 한 거잖아요. 예. 1투표소께 제3투표가 3투표소 되고 1투표 2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 한 번 입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아니 지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바꿔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다. 예. 그러면 사후에라도 곧바로 보고해서 이 시스템을 공표되면 안 되고 예. 요거는 나중에 정정된 다음에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공표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날 현충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은 빨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6월 6일 현충일 쉬는 날이었잖아요. 6월 7일도 쉬는 날이 그러니까 늦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니 그래갖고 이번에 또 송파구에 그래서 부장판사가 현장 점검 가서 이 투표함 확보하려고 현장 갔잖아요. 다 치웠다고 이미. 그런데 투표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송파구에서 집회하면서 막 재투표 재선거 막 이렇게 외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투표지와 투표함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투표를 보관할 상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서 이거는 우리 불법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웬 말입니까? 그 정도의 멘탈로 이 선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요? 혹시나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과 선거로 선출직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혹시 나 이 선관위가 무능해갖고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을 갖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와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수장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현 체제로 그러니까 뭐 법원장이나 뭐 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그쵸. 파트타임이잖아요. 파트타임.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의 민주주의가 꼽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럼 선관위가 이런 투표에 대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관리 노하우가 쌓이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 업데이트하고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갖고 국민의 신뢰를 딱 만들어갖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예. 전혀 안 되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자리만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민석 총리도 해체 수준의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나름 여야에서 첫 번째 합의 사안으로 아직 상임위 구성은 안 됐는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 여야가 다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검경 합동수사부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자료 보존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거에 대한 신뢰 매우 중요하고 아니 윤석열이 비상계엄할 때 선관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막 핸드폰 선관위 직원 뺏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예. 그 정도로 부정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 저 사람들 궤변인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은 그 부정 선거론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못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AI-왈 사임한 노태학 그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하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뭔가 큰
큰 개선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다라고 AI가 말하더군요. 대법원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이 중앙선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 3인 추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명이나 추천을 할 엄청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큰 정말 대한민국의 권력과 추천권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 3분의 1을 정말 역할을 하고 특히나 거기서 호선으로 위원장 구성하는데 대법관이 사실 선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예.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큰 사죄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숙고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부 요인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때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제 잘못을 시인했는데 일부 비판을 보면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 그러니까 네.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은 크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아직도 예. 그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